안녕하세요, MVPJ입니다. 오늘은 NC 다이노스의 미래죠. 김주원 선수의 글러브를 다뤄보겠습니다. 총 4점의 글러브가 동시에 나올 겁니다. 알티스, 그러니까 예전 아톰즈 코리아죠. 알티스 글러브 2점 작업할 거고요. 아톰즈 재팬 글러브 2점, 총 4점 글러브 작업할 겁니다. 자, 먼저 알티스 보시겠습니다. 410 패턴이고요. 그러고 보니 알티스 글러브는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알티스에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때는 웹을 조립하지 않고 보내줍니다. 저희는 어차피 웹을 분리하고 작업을 하니까요. 아주 고맙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알티스 입장에서도 웹 조립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하시겠죠?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 아주 아름답습니다. 둘 다 십자 웹으로 되어 있는 글러브입니다. 네이비색 베이스의 글러브에는 약지고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약지고리의 기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톰즈 재팬입니다. 이 글러브들은 십자 웹과 고쿠버 웹 두 가지 웹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알티스랑 비교를 하자면 아톰즈 재팬은 약간 덜 정제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있고요. 알티스는 좀 깔끔하게 정돈이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톰즈 재팬은 2점 모두 약지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4점의 글러브 스페셜 길들이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주원 선수에게 Z, SSK, 윌슨 등등 정말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글러브를 작업해 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작업해줬던 여러 글러브들 중에서 약간 한일전 느낌으로 한국 글러브와 일본 글러브를 다뤄보겠습니다. 각각 시차는 6개월 정도 두고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알티스를 먼저 작업했고 그 다음에는 아톰즈 재팬을 작업했었습니다. 어떤 글러브가 김주원 선수의 선택을 받았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김주원 선수는 유신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제가 쭉 작업을 해줬던 선수인데요. NC 구단의 지명을 받았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잘하는 친구였나 싶을 정도로 실력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친구인지 몰랐어요. 지난 시즌엔 2자릿수 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뿐 아니라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스위치 히터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친구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비와 흰색이 섞여 있는 글러브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나온 것 같고요. 검정 탄색 배색의 글러브가 좀 더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톰즈 재팬은 뭔가 전체적으로 글러브가 축소되어 있는 느낌, 거기다가 손가락 가죽도 굉장히 땅땅하게 수축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약간 글러브가 쪼그라들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수부와 손가락 터널도 좀 타이트한 편이고요. 포켓과 바닥은 좁고 길게 뽑아져 있는 느낌입니다. 끈을 풀고 났더니 손가락 끝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좋게 말하면 부드럽다고 할 수 있겠고요. 나쁘게 말하면 손가락 힘이 좀 빠져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본체를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티스 먼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해줄 생각이고요. 김주원 선수의 스타일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해줄 예정입니다. 김주원 선수가 이 글러브를 처음 받았을 때 좀 당황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초반에 공이 좀 노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간에 써왔던 글러브와는 다른 스타일의 글러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패턴의 특징을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러한 알티스 410 모델 계열의 글러브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쓰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골드의 김재호 선수 모델도 대표적이죠. 이런 모델들은 힌지에서부터 웹 아랫부분까지가 굉장히 긴 모델입니다. 그래서 웹 바로 아래쪽으로 포켓을 형성하게 되면 공이 무지막지하게 돌 수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손바닥에 가깝게 공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모델입니다. 김주원 선수가 이 포인트를 알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잘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톰즈 재팬으로 넘어오면 아까 아톰즈 재팬은 좀 수축이 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구면과 바닥이 좁고 길쭉하게 뻗어있는 그런 스타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글러브를 길들일 때는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좁은 글러브는 넓게, 넓은 글러브는 좁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 글러브는 좁으니까 넓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야 공이 들어올 수 있는 포켓과 바닥의 사이즈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야 공을 안전하게 물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웹을 조립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착되어 있는 약지고리들은 제법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약지고리가 너무 커서 제 기능을 좀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글러브는 좀 타이트하게 잘 나왔습니다. 약지고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딱 적당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본체 길든 상태에 맞춰서 손가락 간격과 웹 간격을 조정을 했고요.
글러브가 공을 감싸주는 메커니즘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간격, 그렇다고 너무 넓어서 손가락 끝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 힘이 실리면서도 조작에 방해가 되지 않는 딱 그 적절한 미묘한 선을 지키면서 조립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톰즈 재팬 글러브는 웹 간격이 좀 넓게 나온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넓으면 외부로서 기능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점은 넓은 상태를 유지해서 작업을 해줬고요. 하나는 살짝 줄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주원 선수가 쓰기 좋은 상태의 글러브를 직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신인 선수들은 프로에 가면 고등학교 때 쓰던 글러브와는 좀 다른 글러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폰서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자기 손에 맞는 글러브를 찾아 나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좀 섞여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스폰서에서 글러브를 받으면 일단 좀 써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한테 맞는 글러브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최종 형태를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손가락, 포켓, 웹끝, 그리고 백핸드 이런 순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 공이 잘 들어오는 모습이죠. 물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아오는 공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약한 공이 이렇게 잘 잡히는 정도라면 어느 정도 포켓은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볼집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티스 글러브는 작업을 하자마자 택배로 보내줬고요. 아톰즈 재팬 글러브는 김주원 선수가 직접 와서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김주원 선수에게 직접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김주원 선수는 둘 중에 어떤 글러브를 경기에서 사용을 했을까요? 네, 작업해준 순서대로 썼습니다. 알티스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아톰즈 재팬 글러브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글러브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글러브는 나중에 영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MVPJ였습니다. 고맙습니다.